김홍국 성폭행 논란, 입 다물라 협박, 불순한 의도 접근 누구 말이 사실일까? 김홍국 부인, 아들, 딸 등 가족사 정리. 이번에는 김홍국인가요? 미투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홍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여성이 폭로한 성폭행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남아있을 텐데요. 호랑나비를 대표곡으로 해서 예능에만 나오면 빵빵 터뜨리는 예능치, 특히 김홍국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짚어볼게요. 김홍국은 노래 제목에도 넣고 본인도 입이 닳도록 말하듯이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4월 11일 생으로 올해 60세가 되었고 내년에 환갑을 앞두고 있죠. 커다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의 회장 김홍국과 동명이인이기도 하답니다. 나이 들수록 젠틀한 이미지를 갖추어가는 개그맨 주병진이 김홍국과 동갑이라는 게 좀 신기하죠?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건모의 형님 콤비로 종종 등장하는 임무송도 김홍국과 동갑이죠. 방송에서는 이무송이 김홍국에게 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무송이 2살 연상인 노사연과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노사연은 김홍국에게도 당연히 2살 누나가 되겠습니다. 뮤세에서도 종종 보여지듯이 연예계에서 모두 친분이 깊은 사이들이죠. 많이 등장하는 형님들 중 가장 큰형인 태진아는 1953년생 66세가 되었고요. 김홍국은 발표했을 때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30년이 되도록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호랑나비가 대표곡으로 이 노래로 무명을 벗어나 인기 가수가 되었지만 그 전에 아픈 소녀의 쾌를 위해 만들었다는 발라드곡 정아 59년 왕십리 등 호랑나비만 히트곡이 아니랍니다. 해병대 출신 기수 406기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김홍국은 정치적으로 보수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선거 전 당시 지지 유세를 하는 등 당시 서른도, 송재호, 정동남 등과 박근혜를 지지했던 연예인 명단에 들었죠. 그런데 2011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중반기쯤이었는데 김홍국이 MBC 라디오 2시 만세에서 퇴출이 된 겁니다.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이 막 부임해서 진보 성향의 방송인들을 퇴출시키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닌지 짐작되는 일이었는데요. 김홍국은 MBC 앞에서 삭발을 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홍국은 호랑나비로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0년에 미스 코리아 충남진 출신의 윤태영 씨와 결혼해서 1990년에 아들 김동현, 한참 뒤인 2001년에 딸 김조현을 낳았는데 이 딸을 끔찍이도 아끼는 딸바보의 모습을 방송에서 유감 없이 보여주었죠. 이번에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스타들 중에 다 큰 딸을 가진 아빠들이 많은데요. 2016년 11월에 한 술자리에서 만난 보험 설계사 여성이 김홍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떴는데 김홍국이 옆에 누워있었고 자신은 알몸인 채였다는 것입니다.
김홍국이 이 일을 세상에 알려봤자 자신만 다칠 것이라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불붙고 있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폭로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국 측이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폭로 여성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성폭행은 추호도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 여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김홍국에게 접근했으며 관련 증거물까지 있다고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절대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폭로 여성이 김홍국이 서로 좋아서 술자리 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동생으로 만나고 싶었다느니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 등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좀 더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말대잔치의 원조라고 할까요? 나오기만 하면 왠지 웃겨주는 김홍국은 가수협회장으로서 많은 예능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능감을 뽐내며 큰 사랑을 받은 김홍국인데요. 2월에 구간 진행하던 김홍국, 안선영의 아싸라디오에서 하차하기도 했군요. 성폭행 사건은 아직 너무 초반 단계라 어떻게 과정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지만요. 김홍국이 이 여성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홍국 해명. 김홍국 성폭행 의혹 사실 묵은 법적 대응 예고. 가수 겸 방송인 김홍국이 한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홍국 측이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날 14일 복수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홍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여성을 알고 있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결코 없었다. 증거물이 있으며 내일이나 모레 중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법적 대응 역시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30대 보험 설계사 A씨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홍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이 보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홍국을 소개시켜줘 2016년 11월 김홍국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김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가 깼더니 알몸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홍국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 내 발로 걷지 않았느냐. 이걸 크게 문제 삼아봤자 제가 크게 더 다친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또 이후 김홍국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서로 좋아서 술자리 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동생으로 만나고 싶었다.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한 번의 성폭행으로 그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성폭행 당시에는 목격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음은 김홍국 성폭행 의혹 피해자 인터뷰 전문.
앵커멘트 방금 보신 뉴스 피해자가 지금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요청에 의해서 하긴 요즘 2차 피해가 훨씬 많으니까 어쩔 수 없으셨겠죠. 얼굴과 목소리를 가려드렸음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앵커 어려운 걸음, 어려운 결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리포트 봐서는 장소가 다른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까? 두 번이었어요. 앵커 가까운 날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얼마나 있다가 그런 일을 또 당하신 건지. 한 달 못 된 것 같아요. 앵커 한 번 그런 일 있었으면 항의를 안 하셨나요? 왜 두 번째 일이 또 터졌을까요? 항의는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항상 불교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시고 저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데 저한테 보살님 이러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사업적으로 도울 수 있고 가끔 술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리에는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런 의도로는 부르신 건 아니었고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간 거였어요. 혼자 계시다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앵커 첫 번째도 혼자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첫 번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최초의 소개를 받을 때 목동 방송국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만 했고 또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목동 방송국으로 오라고 하셔서 그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차로 많은 시간 동안 이동할 줄 몰랐어요. 이동하면서도 위치와 어디 가냐고 계속 여쭤봤지만 그냥 좋은 곳이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답답했죠. 밤에 이동한 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을. 앵커 첫 번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분명히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항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또 있었단 얘기죠. 앵커 첫 번째 그 일을 당하셨을 때가 만난 지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몇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앵커도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을 물론 마시면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 만난 사람과 마시다가 정신 잃을 정도로 마셨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는 다 김홍국 씨 지인들이었고 김홍국 씨가 아는 식당에서 식당 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술잔이 돌아가면서 제가 술을 못 먹겠다고 하니까 술을 원샷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시고 다 원샷하기만 기다리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감도 있었고 술을 먹고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담금주를 식당 주인분이 주셨어요. 그걸 먹고는 기억이 안 나요.
앵커 마지막 한 잔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김홍국 씨가 내려놓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앵커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네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관계를 갑작스레 당했을 때 생리기간이었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가 식사 자리인 줄 알고 갔고 그렇게 먼 거리 이동할 줄 몰랐고 게다가 생리기간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지난 일을 자꾸 얘기를 꺼내냐,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하냐, 뒤에 누가 조종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시고. 앵커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는 안 하시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술 먹고 서로 좋아서 한 거고. 저한테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않으셨어요. 거짓말 같다고 하셨어요. 앵커 마치 피해자가 좋아서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도 하면 안 된다. 김홍국 씨 얘기로는 오래전의 얘기를 자꾸 꺼낸다. 1년 넘은 얘기를 왜 꺼내냐, 자꾸 이래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요즘 미투 운동 일어나는 거 보니까 10여 년 전의 일도 얘기가 화두도 되고 해서 제가 겪은 일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앵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국 씨한테 조금 전에 보도도 나갔지만 그런 적이 없대요. 2년 전에 잠깐 술자리만 한 거다. 술자리에서 술 마신 것도 죄가 된다면 그래, 죄다 이렇게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해오셨거든요. 그날의 상황과 저의 느낌들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세세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후부터는 기억을 못하지만 새벽에 머리 아파서 깼을 때 제 옆에서 김홍국 씨 누워있고 침대 시트에 피난자한 것과 그 방의 구조, 식당의 위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김홍국은 그룹 5대장성의 멤버로 활동하다 1985년 창백한 꽃잎으로 솔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1989년 호랑나비를 발표하며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쉬운 가사, 쓰러질 듯 말 듯 비틀거리는 독특한 춤, 아싸, 핫 등 당시로는 생소했던 주임새 등이 어우러지며 전국민의 히트송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는데요.
김홍국은 남다른 축구 사랑으로 월드컵 때마다 축구인 못지않게 활약했으며 일찌감치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한 자칭 예능 1호 가수이자 라디오 DJ로 특유의 솔직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입담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가요계 대표 주당인 김홍국은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013년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요. 김홍국은 지난달 18일 가수협회장으로서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응원에 전념하고 싶다며 러브 FM 김홍국 안선영의 아싸라디오에서 하차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데요. 김홍국 측이 해명과 더불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성폭행 논란, 입다물라 협박, 불순한 의도 접근 누구 말이 사실일까? 김홍국 부인, 아들, 딸 등 가족사 정리. 이번에는 김홍국인가요? 미투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홍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여성이 폭로한 성폭행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남아있을 텐데요. 호랑나비를 대표곡으로 해서 예능에만 나오면 빵빵 터뜨리는 예능치, 특히 김홍국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짚어볼게요. 김홍국은 노래 제목에도 넣고 본인도 입이 닳도록 말하듯이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4월 11일 생으로 올해 60세가 되었고 내년에 환갑을 앞두고 있죠. 커다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의 회장 김홍국과 동명이인이기도 하답니다. 나이 들수록 젠틀한 이미지를 갖추어가는 개그맨 주병진이 김홍국과 동갑이라는 게 좀 신기하죠?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건모의 형님 콤비로 종종 등장하는 이무송도 김홍국과 동갑이죠. 방송에서는 이무송이 김홍국에게 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무송이 2살 연상인 노사연과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노사연은 김홍국에게도 당연히 2살 누나가 되겠습니다. 유세에서도 종종 보여지듯이 연예계에서 모두 친분이 깊은 사이들이죠. 많이 등장하는 형님들 중 가장 큰형인 태진아는 1953년생 66세가 되었고요. 김홍국은 발표했을 때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30년이 되도록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호랑나비가 대표곡으로 이 노래로 무명을 벗어나 인기 가수가 되었지만 그 전에 아픈 소녀의 쾌를 위해 만들었다는 발라드곡 정아 59년 왕십리 등 호랑나비만 히트곡이 아니랍니다. 해병대 출신 기수 400여기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김홍국은 정치적으로 보수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선거 전 당시 지지 유세를 하는 등 당시 서른도, 송재호, 정동남 등과 박근혜를 지지했던 연예인 명단에 들었죠.
그런데 2011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중반기쯤이었는데 김홍국이 MBC 라디오 2시 만세에서 퇴출이 된 겁니다.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이 막 부임해서 진보 성향의 방송인들을 퇴출시키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닌지 짐작되는 일이었는데요. 김홍국은 MBC 앞에서 삭발을 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홍국은 호랑나비로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0년에 미스 코리아 충남진 출신의 윤태영 씨와 결혼해서 1990년에 아들 김동현, 한참 뒤인 2001년에 딸 김조현을 낳았는데 이 딸을 끔찍이도 아끼는 딸바보의 모습을 방송에서 유감 없이 보여주었죠. 이번에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스타들 중에 다 큰 딸을 가진 아빠들이 많은데요. 2016년 11월에 한 술자리에서 만난 보험 설계사 여성이 김홍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떴는데 김홍국이 옆에 누워있었고 자신은 알몸인 채였다는 것입니다. 김홍국이 이 일을 세상에 알려봤자 자신만 다칠 것이라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불붙고 있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폭로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국 측이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폭로 여성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성폭행은 추호도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 여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김홍국에게 접근했으며 관련 증거물까지 있다고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절대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폭로 여성이 김홍국이 서로 좋아서 술자리 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동생으로 만나고 싶었다느니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 등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좀 더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말대잔치의 원조라고 할까요? 나오기만 하면 왠지 웃겨주는 김홍국은 가수협회장으로서 많은 예능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능감을 뽐내며 큰 사랑을 받은 김홍국인데요. 2월에 그간 진행하던 김홍국, 안선영의 아싸라디오에서 하차하기도 했군요. 성폭행 사건은 아직 너무 초반 단계라 어떻게 과정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지만요. 김홍국이 이 여성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홍국 해명. 김홍국 성폭행 의혹 사실 묵은 법적 대응 예고. 가수 겸 방송인 김홍국이 한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홍국 측이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날 14일 복수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홍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여성을 알고 있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결코 없었다. 증거물이 있으며 내일이나 모레 중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법적 대응 역시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30대 보험 설계사 A씨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형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이 보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형국을 소개시켜줘 2016년 11월 김형국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김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가 깼더니 알몸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형국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 내 발로 걷지 않았느냐. 이걸 크게 문제 삼아봤자 제가 크게 더 다친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또 이후 김형국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서로 좋아서 술자리 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동생으로 만나고 싶었다.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한 번의 성폭행으로 그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성폭행 당시에는 목격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음은 김형국 성폭행 의혹 피해자 인터뷰 전문. 앵커멘트 방금 보신 뉴스 피해자가 지금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요청에 의해서 하긴 요즘 2차 피해가 훨씬 많으니까 어쩔 수 없으셨겠죠. 얼굴과 목소리를 가려드렸음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앵커 어려운 걸음, 어려운 결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리포트 봐서는 장소가 다른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까? 두 번이었어요. 앵커 가까운 날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얼마나 있다가 그런 일을 또 당하신 건지. 한 달 못 된 것 같아요. 앵커 한 번 그런 일 있었으면 항의를 안 하셨나요? 왜 두 번째 일이 또 터졌을까요? 항의는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항상 불교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시고 저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데 저한테 보살님 이러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사업적으로 도울 수 있고 가끔 술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리에는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런 의도로는 부르신 건 아니었고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간 거였어요. 혼자 계시다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앵커 첫 번째도 혼자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첫 번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최초의 소개를 받을 때 목동 방송국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만 했고 또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목동 방송국으로 오라고 하셔서 그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차로 많은 시간 동안 이동할 줄 몰랐어요. 이동하면서도 위치와 어디 가냐고 계속 여쭤봤지만 그냥 좋은 곳이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답답했죠. 밤에 이동한 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을.
앵커 첫 번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분명히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항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또 있었단 얘기죠. 앵커 첫 번째 그 일을 당하셨을 때가 만난 지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몇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앵커도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을 물론 마시면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 만난 사람과 마시다가 정신 잃을 정도로 마셨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는 다 김홍국 씨 지인들이었고 김홍국 씨가 아는 식당에서 식당 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술잔이 돌아가면서 제가 술을 못 먹겠다고 하니까 술을 원샷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시고 다 원샷하기만 기다리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감도 있었고 술을 먹고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담금주를 식당 주인분이 주셨어요. 그걸 먹고는 기억이 안 나요. 앵커 마지막 한 잔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김홍국 씨가 내려놓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앵커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네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관계를 갑작스레 당했을 때 생리기간이었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가 식사 자리인 줄 알고 갔고 그렇게 먼 거리 이동할 줄 몰랐고 게다가 생리기간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지난 일을 자꾸 얘기를 꺼내냐,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하냐, 뒤에 누가 조종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시고 앵커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는 안 하시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술 먹고 서로 좋아서 한 거고 저한테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않으셨어요. 거짓말 같다고 하셨어요. 앵커 마치 피해자가 좋아서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도 하면 안 된다. 김홍국 씨 얘기로는 오래전의 얘기를 자꾸 꺼낸다. 1년 넘은 얘기를 왜 꺼내냐, 자꾸 이래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요즘 미투 운동 일어나는 거 보니까 10여 년 전의 일도 얘기가 화두도 되고 해서 제가 겪은 일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앵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국 씨한테 조금 전에 보도도 나갔지만 그런 적이 없대요. 2년 전에 잠깐 술자리만 한 거다.
술자리에서 술 마신 것도 죄가 된다면 그래, 죄다 이렇게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해오셨거든요. 그날의 상황과 저의 느낌들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세세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후부터는 기억을 못하지만 새벽에 머리 아파서 깼을 때 제 옆에서 김흥국 씨 누워있고 침대 시트에 피낭자한 것과 그 방의 구조, 식당의 위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